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덕분에 미국은 앞서가고 있고 저희 나라도 현대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주목할 만한 전기차 기업이 또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임예성 PD님과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잖아요. 네네. 근데 왜 테슬라는 아직도 자율주행 레벨 2.5에 멈춰 있는지, 왜 3 가고 4 가고 이렇게 안 하는지, 차에서 잠들면 왜 경찰한테 아직 걸리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자율주행차 기술은 테슬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어떤 브랜드에서 레벨 3, 4 한다는데요. 근데 왜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 레벨 2.5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기술이 없어서 레벨 2.5를 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풀 셀프 드라이빙을 내놓았을 때는 레벨 3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레벨 2에서 3로 가는 게 왜 힘드냐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이 제조사한테 있습니다. 레벨 3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규,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문화적인 수용성까지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 레벨 2는 우리 ADA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능형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는 또 풀 셀프 드라이빙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냥 처음에 레벨 3라고 했다가 2.5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조만간 레벨 3 자동차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현대차가 레벨 3를 가지고 이제 23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도적인 부분들도 좀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중에 아이오닉 5 가지고 레벨 4 자율주행차를 달리게 하겠다, 시험 주행하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현대차 로보라이드라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서비스고요. 요거는 이제 복잡한 도심에서 직접 검증하고 완전 자율주행차, 나중에 핸들이 없어지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가기 위한 사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시스템이 주행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철 타면 자동으로 운전하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점점 적어질 거고, 그러면 그 차 안에서 뭘 할까? 메타버스에 접속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해서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몇 년이나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현대에서 이제 아이오닉 5가 레벨 4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차로 서울에서 도심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만약 현실화가 되면은 그 차의 운전자는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이 없는 거겠네요. 운전 안 하니까. 그렇죠. 현대차가 이제 보험사를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보험사를 만들든지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럼 테슬라도 이미 사실상 레벨 3의 기술력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법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해결되지 못해서 2.5로 한다. 그런 각 국마다 로컬 룰들이 다 다르고 규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협의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저번에 말씀 주셨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5G, 6G가 넘어가서 전기차들만 있어서 이 모든 차들이 데이터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문제는 이제 도심 속 빌런들, 내연기관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상 전기차 시대가 와서 모두가 전기차를 쓰지 않는 이상은 레벨 3나 4에서의 법적인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가 가져가는 게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율주행 트럭 같은 것들이 다니는 전용 도로가 있어요. 일반 차량은 진입을 못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전용 도로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사람은 운전하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아예 만날 일이 없게. 네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전기차들끼리만 있고 데이터로 연결됐을 때 사고가 나면은 제조사 잘못이 많네요. 그렇죠. 전기차이자 자율주행차예요. 전기 자율주행차. 네네. 그런 미래를 좀 그려보면 재밌기도 하죠. 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덕분에 미국은 앞서가고 있고 저희 나라도 현대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주목할 만한 전기차 기업이 또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일단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가 독보적인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국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는 BYD, 리오토 이런 회사들이 좀 잘하고 있고요. 중국 회사는 우리 돈 되는 투자에 정주영 대표님 채널 가면 좀 이제 많이 참조를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테슬라보다 비싸요, 밸류에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애플 아이폰은 굉장히 하드웨어 리소스 투입이 굉장히 짜죠. D램 같은 경우도 모바일 D램 막 4기가밖에 안 쓰고 그러는데 안드로이드는 동급에 막 8기가, 12기가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플은 굉장히 최적화해서 잘 쓰는데 그거는 애플이 최적화 능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레벨 3를 구현하려면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과 중국 전기차 업체가 레벨 3를 구현하려면 훨씬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으로 둘러야 돼요. 그럼 우선적으로 테슬라는 계속 선두를 달릴 거고, 네네. 그럼 독일차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독일차 업체들이 굉장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뭐 좀 독보적으로 잘하는 회사가 폭스바겐 그룹, 이제 거기 좀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그룹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동차 게임에서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폭스바겐에서 몇 년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 거라고 말했는데, 그거 안 만들면 어쨌든 전기차를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게 바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거랑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전기차가 기본이 돼야지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를 생산하려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화석연료를 떼서 전기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자율주행차한테 가장 적합한 동력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 차들이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를 넘어가려면 본인들이 기술을 만들까요?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데서 기술을 가져올까요? 혼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굉장히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 그 OS를 구글이 제공해 줬잖아요. 그죠?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다 구글 OS를 썼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썼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도 어떤 구글 같은 빅테크 업체가 나와서 이걸 다 연합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상상이지만 애플 워치가 나와서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판매량을 넘어선 것처럼 애플카가 언젠가는 또 독일 3사 자동차 판매량을 넘어설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이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모은 시가총액보다 크잖아요. 자, 이미 그거는 미래를 그렇게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